김윤미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발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리고 강의를 하실 때 그 많은 그 강의 내용, 발표 내용을 어떻게 암기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우셨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특급 비밀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항상 그 강의 내용을 숙지하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 내용을 다 암기하는 게 너무나 마음에 큰 부담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약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숙지를 했는데도 막상 현장에 가서 무대에 올라가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에 발표나 강의가 너무나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생긴 거죠. 한번 그 하얘지는 경험하고 나면 또다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봐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요. 그래서 늘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늘 마음의 부담인데요. 제가 쓰고 있는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발표나 강의 내용을 숙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렇게 또 뻔한 얘기를 해 하시겠죠.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미리 하고 싶어도 바쁘니까 못하는 건데 저런 소리 하려고 하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 하루 전날 뭐 이틀 전날 막 우리가 집중해서 막 외우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하얘져서 여러분들이 제 실력을 발휘 못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억이, 짧은 이런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외웠던 거를 까먹고 다시 외우고 까먹고 다시 외우고 이런 간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외운 거를 까먹는 거는요,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까먹는 시간을 안 주게 되면요, 우리가 그 단기 기억에서 밖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실 때, 내용을 숙지하실 때 이걸 스페이싱 효과라고 해요. 이 간격이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까먹고 이 기억이 단단해질 간격이 필요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떻게 했냐면 준비할 때 하루 전날 하지 않고 한 열흘 전부터 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할 시간 많지 않죠. 그러면 열흘 전에 할 때 하루에 한 10분, 20분이라도 그냥 전체적으로 쭉 봐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그리고 그냥 그 다음날 봐요. 또 한번 쭉 보죠. 10분, 20분씩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른 일로 바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한 일주일쯤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아주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더라도 내가 암기하고 까먹는 이 간격을 둠으로써 조금씩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를 저도 이렇게 해왔는데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공부의 신 강성태 아시죠?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 아마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이었을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암기를 할 때 쓰는 방법이 저랑 똑같더라고요. 스페이싱 효과를 활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종이에다가 우리 막 계속 쓰면서 외우시는 분들 있죠. 그거 소용없다. 자주 반복해준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미리 준비할 것, 그리고 충분히 내가 까먹을 시간을 주세요. 짧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 이거는 제가 현재도 쓰고 있어요.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저는 녹음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플에 보면 그 다양한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 다양한 그 녹음 어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는데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 게 녹음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어플 보이시나요? 네, 녹음 이걸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제가 암기해야 되는 내용 있죠. 그거를 하루에 10분씩 준비할 때 그냥 쭉 읽어요. 처음에 할 때는 그냥 10분 쭉 읽는데 읽는 거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근데 이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 거 한번 들려드릴까요? 저는 구두 보고 스킬에 대한 강의를 준비할 때 제가 했던 건데 일단 강의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어요. 제가 컨텐츠를 막 탐색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관련해서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책 내용이라도 제가 빨리 숙지를 하기 위해서 책 내용을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일단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듣고 차에서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집중해서 보기는 힘들지만 귀로 듣는 건 훨씬 쉽거든요. 다른 일 하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밥하면서도 듣고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제가 좀 녹음한 거 들려드릴게요. 일 잘하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이건 책 읽었던 거야. 상사가 권위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스타일의 경우 네. 뭐 이렇게
핵심 없이 보고가 늘어지는 것은 훈련 부족입니다. 상사가 애매모호한 표현을 자, 이렇게 저는 그냥 책 읽은 거를 요약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녹음을 한 거예요. 컨텐츠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좀 숙지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발표나 강의 내용이 확정됐을 때 있죠. 그러면 최종 그 모든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그걸 나왔을 때도 또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용 숙지만은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녹음기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 전에 막 6시간, 10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매일 짧은 시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도 내용은 숙지가 확실하게 돼요. 그리고 실전에 올라가면은 너무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수십 번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용이 나옵니다. 술술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녹음해서 들으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세 번째 방법 뭐냐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하시거나 강의하실 때는 보통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활용을 하시죠. 슬라이드를 활용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이 뭐냐면, 슬라이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우리가 보통 왜 슬라이드 번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페이지 번호 오른쪽 하단에, 거기다가 다음 슬라이드 내용의 힌트를 살짝 적어 놓는 거예요. 이때 나만 알아 볼 수 있으면 돼요. 뭐라고 적냐면, 그 회색, 연한 회색 있죠. 연한 회색, 보일 듯 말 듯한 거, 연한 회색의 글자로 슬라이드 번호 오른쪽에다 적어 놓는 거죠. 뭐라고 적냐면,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지금까지 이제 문제점에 관한 슬라이드 봤다고 가정해 볼게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다음 슬라이드가 우리 해결 방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 까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오른쪽 하단에 연한 회색으로 해결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글자 작게. 혹은 해만 써놔도 나는 알잖아요. 청중은 모르겠지만 이거를 직접 내가 준비했고 만든 나는 충분히 그것만 써놔도 다음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하단에다 써놔요. 써놓으면 혹시나 내가 순간적으로 까먹더라도 얼른 보는 거죠. 슬라이드 얼른 보고 저거구나 파악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만의 힌트를 좀 적어 놓는 거예요. 글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작은 픽토그램이나 아이콘도 괜찮아요.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거. 그걸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까먹었을 때 대한 미리 대비를 함으로써 좀 더 편안하게 무대에 올라가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나시죠? 미리 준비해서 간격을 두고 스페이싱 효과를 누릴 거. 두 번째, 녹음을 적절하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을 거. 의식하지 않고도 계속 들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슬라이드 오른쪽 하단에 연한 회색으로 다음 내용에 대한 힌트를 적어놔서 응급 상황에 대비할 것.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